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오늘 발표됐습니다. 이 자세한 내용 기획재정부 출입하는 이준규 기자와 나눠보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보고서가 지금 뭐 IAEA 보고서도 있고 이것도 있고 공부할 게 많습니다. 네. 자, 우선 여기에는 이제 경제 성장률 이야기가 담겼을 텐데요. 이게 좀 낮아졌어요. 네, 오늘 발표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 정부 발표치로 이제 1.4%가 나왔는데요. 네. 가장 최근 발표 때가 작년 연말이었습니다. 12월에 발표했을 때가 1.6%였는데 0.2% 포인트가 이제 낮아졌다. 네. 성장률이야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1.4%라는 거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조금 특별한데요. 국내 주요 전망 기관들이 제시한 수치 중에서 이 한국은행 하가 더불어서 가장 네. 낮은 수준이다. 아. 나머지 기관들은 최하가 이제 1.5%인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을 했다라는 것은 역시 뭐 상반기 흐름이 애초 예상보다 많이 좋지 않았다. 이 부분이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근데 정부는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 없다는 입장이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 또 전망치를 낮춘 이유는 뭔가요? 아무래도 뭐 수출 회복세가 더딘 것이 가장 이제 크게 이제 분석되는 원인이라고 보여지는데요. 오늘 발표 전에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던 그 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 말 들어보면은 수출에서 당초 생각보다 좀 떨어진 부분이 좀 있었다. 그래서 객관적으로 다시 평가를 해보니 1.4%가 나왔다. 지난해와 이제 수치가 크게 달라진 부분을 좀 살펴봤더니 역시나 이 수출 감소율 이 부분이 좀 문제였는데 네네. 지난해 12월 당시에는 이게 4.5%였거든요. 근데 이번 전망에서는 6.6%까지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정부가 이제 상반기에 좀 어려워도 하반기에 회복할 거다라면서 상저하고 얘기했었는데 요것도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? 그렇진 않습니다. 1.4%로 낮추기는 했는데 그래도 전반기 성장률이 0.9% 그러니까 1%에 미치지 못해서 전반기가 너무 어려웠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반면에 하반기에는 이제 뭐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수출도 좋아지고 하면서 이게 2배 가까이 오르는 1.8% 수준으로 이제 반등을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1.4%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거죠.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.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.4%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높은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정부가 요번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내년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네. 얘기를 해서 연간 성장률이 2.4%까지 높아진다 이렇게 또 전망하게 됐습니다. 내년은 조금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. 네. 지금 물가는 어떻습니까? 마침 또 오늘 통계청이 6월 소비자 물가 동향 발표를 했는데요. 네.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1.12, 작년 6월보다 2.7%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물가 상승률이 쉽게 말해서 2.7%라는 얘기인데요. 1년 전보다 2%대밖에 오르지 않은 게 2021년 9월 이후에 무려 21개월 만입니다. 그래요. 맞아요. 한 막 6% 가고 막 이랬잖아요. 맞습니다.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때문에 에너지, 특히 석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올랐지 네네. 않습니까?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1년 전보다 석유류 가격이 25.4% 낮아지면서 통계청이 이제 석유류 관련 지수를 집계해서 작성하기 시작한 1985년 이후에 이 감소폭 자체가 최대라고 합니다. 너무 많이 올랐어서 네, 그렇죠. 감소폭도 그만큼. 정부가 이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이제 오늘 3.3%를 제시를 했는데 작년 12월 당시에는 3.5%를 제시했었거든요. 네네. 그 전보다 0.2% 포인트 낮아지게 됐다라고 관측을 한 거고 내년 내년 같은 경우는 더 좋아져서 2.3% 수준 유지가 될 거라고 합니다. 내년은 좀 물가도 잡히고 성장률도 조금 올라가고. 자, 부동산 정책 이야기도 나왔나요? 그 지금 전세 시장에서 역전세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면서요. 네, 역전세 때문에 지금 집주인들로부터 돈 못 돌려받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요. 네. 일단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집주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날 다가왔는데 새로운 그 세입자가 가져오는 보증금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적어가지고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네네. 아니면 요새 전세 시장 불안 때문에 집이 잘 나가지 않고 있죠. 전셋집이. 전세가 네네.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한 이런 집주인들의 대상인데요.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약자로 DSR이라고 하죠. 네네. DSR의 40%까지 대출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DTI 그러니까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죠. 네네. 이거 60%까지로 1년 동안 이달 말부터
아까 말씀드렸던 음. 그런 조건에 처해 있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. 대출 조금 혜택을 주고. 네, 원래 그 네. DSR 자체가 DTI보다 좀 원래 까다롭기 때문에 예, 같은 예. 수치여도 DTI가 좋다고 하는데 음. 수치 자체도 많이 좋아졌다 보니까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오늘 또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나와서 얘기를 한 걸 들어보니까 대출이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에 이 조건이 변경되게 되면 더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1억 7천만 원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역전세 사태로 집주인이 돌려줘야 될 평균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한 7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전세금 합니다. 평균액이요. 네, 아,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충분히 아까 조건이 맞는 분들은 좀 집값을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. 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종합 부동산세 요것도 좀 관심 많았거든요. 네. 네, 요것도 변화가 있나요?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부세를 매길 때 이제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를 곱해가지고 이제 매기게 돼 있는데요. 네네. 그게 이제 세부담 줄이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법정 최저 수준인 60%를 적용을 했었는데 올해도 그 수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아, 그게 이제 2020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거다. 아. 세부담을 그 정도 수준으로 돌려주는 거다라고 이제 방기선 차관이 설명을 근데 했는데요. 막 세수가 너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종부세 더 걷어야 된다고도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는 반영이 안 됐나 봐요. 네, 그 세부담 완화가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한 기조라고 본 거죠. 아. 네, 그리고 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 세수 부족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다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렇군요. 세부담 완화가 뭐 거의 이번 경제 방향, 경제 정책 방향 관통하는 키워드 같은데요. 이 증여세 덜 내게 해주는 방안 이런 것도 나왔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자식이 결혼을 할 때 부모님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결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네네. 이 경우에 이제 한도가 10년 동안 5천만 원이 한도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 기준으로는 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 남녀 각각 5천만 원씩 가져오면 1억 원이 네, 증여세를 이제 면제받는 한도가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거를 더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요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혹시 이렇게 결혼이 좀 늘어날지 이런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. 네, 저출산을 관련된 정책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뭐 탈세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. 그리고 실제로 결혼할 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고려할지. 신고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. 네. 그렇죠.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준규 기자였습니다.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.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